네, 블라인드 뷰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블라인드 뷰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체코디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블라인드 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볼게요. 요새 두 분의 폼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좀 됩니다. 소재민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요 근래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갖고 왔다는 거. 저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이게 지난주에 좋았잖아요. 네. 와, 상승 랠리가 아직도 기대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덕호 대표는 이 휴대폰 부품주 이번 주도 상승 랠리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품주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폴더블이 잘 가니까 뭐 힌지 간다더라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힌지 다음의 순서는 결국 이제 순환매 장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인내심 갖고 더 매수를 하셔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 준비가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BH, PCB 쪽으로. 네. 그리고 아마 이 종목 제가 7월 9일 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목표가를 찍었는데 목표가를 찍었지만 더 높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신규 진입 관점으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까 아직도 합니다. 좋다, 이 종목.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폴더블폰 관련 이슈로만 움직였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건 단순히 애플의 폴더블폰 이거 새로운 이슈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올 하반기에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XR 기기라던가 스마트 글라스까지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내일 단톡법이 폐지되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그쵸. 이제 통신사에서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교체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스마트폰 폴더블 이번에 Z 플립 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통 지금은 힌지 쪽으로만 움직였는데 결국 힌지는 그 순환매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이 힌지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연성회로 기판, 결국 기판이 유연하게 접혀야 되니까 이 사업을 영위하는 게 BH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이 파이냅텍보다 훨씬 더 매출액이라던가 회사가 탄탄하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꽤나 긴 시간 소외받고 있었다라는 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지금 이 종목 보시면 매번 일봉상 121선에 무슨 죄 지은 것 마냥 못 뚫고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에 자연스럽게 거래량 실리고 오늘 완벽하게 122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일봉상도 위에 크게 열려 있고 주봉으로도 위에 좀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 한번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위로 한 7% 10% 정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13,5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것보다도 더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시장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12,600원, 일봉상 61선 딛고 지금 이 종목이 추세를 시작한 거라서 12,600원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9일에도 갖고 왔었지만 이미 목표가 달성하고 또 신규로 지금 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강력하게 해줬습니다. BH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있습니까, 대표님? 네, 이제 또 잊혀진 섹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잊혀진 섹터. 네,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섹터. 잊혀진 섹터지만 저도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금리 인하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성장주로 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조금 뻔하거든요. 로봇 뭔가 좀 생각해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략 얘기했을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죠. 휴대폰 부품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것도 삼성전자 안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휴대폰 부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쪽에서 나올 만한 이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범용 반도체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로봇입니다.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를 인수하고 웨어러블 로봇, 보픽 여기에 대한 이슈도 있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로봇에 관련된 이슈도 생성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또 영향을 주는 섹터는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이기 때문에 로봇은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김덕호 대표가 해줄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RS 오토메이션. 자,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RS 오토메이션은 뭐 구동 부품이다, 뭐 로봇 모터다, 뭐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사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뭐 19% 정도 이제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이제 1분기 내에서는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주변국들, 동맹국들이나 뭐 이제 인접 국가들, 무역 교섭 대상국들과 지금 계속 이제 강세 이론을 좀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던 게 바로 이 RS 오토메이션. 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로봇암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RS 오토메이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분기 실적을 딱 까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수도 이제 침체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 부분에서도 사실 적극적인 주문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1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는 선행에서 먼저 움직였죠. 그렇지만 실적에서는 아직까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우려감들도 있고 여전히 둔화에 대한 모습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라인 증설을 하는데 좀 주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1월부터 해서 주가가 갔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제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 얘기인데 이제 엔코더, 그러니까 그전에 이제 우리가 엔코더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부품이 어느 정도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줄자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전 용량식 엔코더를 이제 국산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이걸 국산을 하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엔코더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크기가 이제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전력 소모도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로봇의 기술이 소형화되고 또 이제 드론 기술이라든가 유도 무기까지도 확장을 해보았을 때는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 관세 협상의 기한이 지금 임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RS 오토메이션은 연초 대비 주가 변동은 사실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관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확실하게 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밴드는 이제 상방 하방을 좀 어느 정도 균일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인데 일단 14,000원과 17,000원이 도달했을 때 8월 이후에 도달을 한다라면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의 돌파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정 상태에 좀 크기 때문에 오늘 내일장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8월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 시에도 매수하셔도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이제 17,000원, 목표가 손절가 14,000원입니다.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시장에서도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목표가 어떻게 전략으로 잡아보죠?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지선보단 목표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것들. 보통은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고점 목표가를 정하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걸 지지선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과거에 강세했던 종목들이 계속 치고 가기보다는 이 시장에 맞는 새로운 섹터라던가 새로운 순환매가 형성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상승 추세를 밟고 있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 이왕이면 횡보하면서 아래로 지지선이 견고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상승 추세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딱 지지선을 잡고 따라잡게 되면은 사실 그 지금 지지선이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과거 강세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눌림을 보여준다라고 하여 혹은 그
그 종목들이 눌림을 보였다 반등을 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잡기보다는 이왕이면 신규 종목 발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종목 발굴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덕호 대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사자성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3, 4, 1원. 저 4자가 생각인가요? 아니면 숫자 4인가요? 생각할 사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를 뱉기 위해서는 3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올곧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잘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선행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모든 말들이 정말 3, 4, 1원의 결과로 나올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하실 때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 이슈를 비롯한 각종 기술적 매매들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살 수 있는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앞서서 이제 발굴을 하시더라도 이제 굉장히 신규 종목을 잘 발굴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수재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발굴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이제 기대가 선 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다시 매수하고 또 개인은 이제 코스닥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차익 실현 시기가 조금씩 다가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매수는 대비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실 종목, 혹여나 지금 내가 손실에 있습니다. 근데 손절가까지는 안 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안을 좀 드린다면, 당장 이제 관세 협상의 마감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때는 큰 변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간별로 좀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으로 해서 현금을 일부 마련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3, 4, 1원이었습니다. 우리 전략, 주식 전략에도 중요하지만 인생에도 3, 4, 1원. 말은 아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3, 4, 1원까지 들어보면서 블라인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괴리율이 컸던 종목들 본장과 대비해서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